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은 이적료 100억에 대한 시장이 아니고요. 뒤에서 흘러가는 정보의 200억, 300억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질문에서 기존의 에이전트나 구단의 어떤 페이 구조에 대해서 뭔가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냐라고 봤을 때, 위드는 정보를 많이 유통시키고 그 기울어진 정보의 그 운동장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기존의 구단과 에이전트가 맺는 계약권 자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컨트랙을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B에 대해서는 저희 플랫폼에서는 절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자문하고 계시는 여러 선수들과 어떤 단체들과 많이 협의를 한 내용인데, 그 계약에 대한 세계는 이미 전통적으로 형성이 된 세계이기 때문에 위드에서는 해당되는 그 B, 계약에 따른 B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가 타겟 시장을 설정하지 않고 그 계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보 교환의 시장을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중계가 되지 않는 99%의 선수들에 대해서만 세계에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99%의 중계가 되지 않는 99%의 선수들의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를 할 수가 있을지? 네,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하신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중계가 되지 않고 보도가 되지 않는 사람의 데이터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크롤링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는 수집할 수 있는 소스가 없기 때문에 절대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토큰 이코노미를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선수만이 그 해당되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는 해당되는 선수가 자기 스스로 저희 플랫폼에 제공하는 구조로 저희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글로벌에 축구 데이터의 빅3가 있는데 Y스카우트, 트랜스퍼마크트, 옵타라는 세 개의 빅 메이저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세 업체의 로고를 빼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이저3라고 하는 데이터 업체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타겟으로 하는 그 리소스 자체는 상위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한 리소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해당되는 데이터는 이미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저희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저희 플랫폼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겠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모든 업체들이 축구 데이터가 지금 많게는 108개 정도 칼럼이 운영되고 있는데,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야구와 다르게 108개의 데이터를 축구 전문가나 실제 사용자들에게 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의 의미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 범위는 많으나 실제 사용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99%의 선수들에 대해서 해당 메이저 업체들이 수집하는 1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적을 할 때 108개의 데이터를 다 이용을 해서 이적이 이루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 이적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데이터는 3개에서 5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체력적인 것들, 50m 달리기의 속도, 점프력, 아니면 경기 출장 수, 정말 피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는 데이터만 이제 수집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플랫폼에 무명 선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적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는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축구에만 거의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축구에 한정지어서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도 하실 건지? 네, 저희는 1차적으로 축구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업체의 백그라운드가 축구에 이력이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적이라는 텀을 생각하게 되면 모든 운동선수가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종목과 지역에 따라서 그 특성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는 축구에 집중을 해서 3년 정도는 축구에 집중한 어떤 플랫폼으로 개발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겟으로 하고 있는 종목은 아시아 타겟으로 했을 때 농구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구 외에 다른 종목은 솔직히 말해서 이적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나 그런 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3년 내에는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축구, 이후로는 농구로 저희가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축구를 타겟으로 하셨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유저들이 투자나 이런 유출을 할 때 네. 어떤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네, 네. 이게 어차피 블록체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축구는 제가 볼 땐 전 세계적인 인구들이 열광하는 사관이라던가 네. 들어가려고 하는 어느 나라 이기려면 뺏기까지 하고 막 하고 뭐 이런 게임까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룰을 거기다가 적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민족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선수단한테 네. 그것만 하실 건지. 네, 제가 이야기로는 축구와 관련돼서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질문으로 이해하면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첫 번째로 데이터 세일즈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런 데이터에 대한 유통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필요한 사람이 피를 내는 구조로 1차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GXC 등 게임 업체와 저희가 계속 협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스포츠와 그 스포츠 데이터에 기반된 게임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게임을 통한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베팅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베팅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고 저희는 그 베팅 모델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데이터의 수집과 세일을 통한 데이터 세일즈 모델이 1차 모델이고 두 번째로는 게임 등 팬들 참여를 할 수 있는 부차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이제 중장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토큰이 이렇게 데이터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길게 봤을 때 이게 가격이 상승될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질문을 저희가 매우 많이 받고 있는데요. 토큰을 홀딩했을 때 실제적으로 홀딩 자체에서 오는 가치의 상승이 가능하냐? 라고 있는데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틸리티성에 매우 집중된 모델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은 증권형 모델에 가까웠습니다. 한창 이제 ICO의 모델이 다양한 모델이 지금 막 생기고 그랬을 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모델의 형태는 이적료라는 것이 구단을 10억에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8억에 사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2억의 갭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2억의 갭을 토큰 홀더가 토큰으로 지급을 하고 향후에 선수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리턴을 받는 구조가 1차적인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을 계속 디벨롭했을 때 저희 이제 법무법인이나 자문당에서 증권형 이슈가 있어서 저희는 홀딩을 통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능은 많이 배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틸리티성,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고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남으로 생길 수 있는 가치 상승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시죠. 실제 하고 계시는 일 중에 또 후원사라던가 아니면 게임의 이 축구에 관련해서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에 뭐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능한 뭐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특히나 게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카드 게임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데이터의 베이스로 된 게임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실제 액팅되는 게임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카드 형식의 게임, 데이터 형식의 게임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실제 무빙하는 기능에 대한 구현을 할 수 있는 게임 업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려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업체라는 것보다 엔터테인먼트라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타들과 협업해서 뭔가를 시어터치를 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오면 네. 하실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있으신지?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는 그 팬들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상태고요. 단 그 내용이 베팅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배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외에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잼엔터테인먼트랑 하실 때 네. 다른 이제 국가들에서 그런 업체들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 파트너 업체들한테 어떤 유익을 이제 주면서 하시면 네.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사실 지금 젤 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십은 저희의 어드바이저리 포션에서 나가기는 토큰 배분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쉐어링도 고민할 수 있으나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토큰 알로케이션에서 사전에 배분된 어드바이저리와 파트너십에 대한 포션에서 계약을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너무 궁금한데 네. 자금력은 네.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신가요? 저희는 솔직히 지금 네. 말씀하신 6월달까지 어떤 로드맵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금까지 이렇게 뭐 후원을 받으시면 자금력을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프로젝트 지금 제가 다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6월 말 로드맵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스포츠 쪽에서 영위하는 어떤 캐시카우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비즈니스 영역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분은 풍족하진 않으나 그리고 일정 내에 하고자 하는 일은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너무 집요한데 제가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만 혹시 몽골을 타겟으로 하시는 그 이유라던가 그런 거 있어요? 몽골요? 아까 그 나라 그때 몽골이라고 안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 네, 제가 약간 혀가 좀 짧은 감이 있는데 몽골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죄송합니다. 네, 몽골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아까 뭐라고 하셨죠? M으로 시작해서 뭐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네. 나라를 하신다고 하면 네. 잘못 못 찾아보는지 아까 몽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들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정정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고요. 네. 저희는 1차 타겟은 아시아 타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남아시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네. 그러면 뒤에 또 세션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발음하도록 하고